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잘하면 돈을 벌지만 잘못 하면은 원금도 깨먹을 수 있으니까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 투자 상품의 운용에 성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삼성전자, 우량 주식,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로 주가 팍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북핵 사태, 그 다음에 무슨 9.12 테러, 이런 거로 시장이 박살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발적인 사태가 언제 생길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주식만 갖고 있다면 그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맨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다들 짜증냅니다. 올라요? 떨어져요? 이 말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언제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주식만 갖고 있다면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리스크가 뭐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을 갖고 있으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량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기업 방문도 하고. 그런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에는 이 석유주와 항공주를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 항공주는 떨어지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그런데요, 석유는 오릅니다.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을 보완하는 뭡니까?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가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과 그 다음에 채권형 CMA, 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얼마나 할 건가, 얼마로 비율을 짤 건가, 그런 리스크 크기별 분산. 그리고 이번 달에도 30만 원, 다음 달에도 30만 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적립식 투자, 그걸 시간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분산 투자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장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내가 갖고 있는 이 금융자산이 3천만 원 있다,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용도별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5천만 원 있으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6개월 이내에 쓸 돈, 애들 학자금 줄 돈, 원금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생계용 주머니에 넣어놓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이 예금과 같은 저축 상품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원금 안 깨먹는. 그 다음에요, 자산 형성 주머니. 내가 노후에 대비해 가지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는 주머니입니다. 이거는 장기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투자 상품, 주식이나 펀드 이런 데 투자하는 거죠. 이건 투자 상품에 넣고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생계형 주머니, 자산 형성 주머니는 어느 집이나 꼭 있어야 되는 주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주머니. 이거는 시황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자금은 내가 잘못하면 손실을 절반 정도 확률로 손실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내 인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오락하는 기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자분, 이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바로 트레이딩 주머니에 넣어놓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먹으면은 에이 나쁜 놈들. 그러고는 다시 생계용 주머니 예금으로 갔다가 또 주가가 오르면 한번 해볼까? 또 트레이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자산 형성 주머니에 들어갈 거는 그런 운용을 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산 형성 주머니를 잘 운용해 가지고 이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산 형성 주머니의 제일 중요한 상품이 뭐냐? 바로 연금입니다.
퇴직할 때 많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이 퇴직연금이 내 인생에, 내 노후에 얼마나 이 중요한 건가를 꼭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 그 다음에 투자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은요, 20년, 30년, 한 달에 얼마씩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량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장기 적립식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을 어느 펀드에 계속 적립을 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그러면 10년에 1200만 원이 원금이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시작을 10,00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떨어져서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펀드 가격이. 그리고 다시 그때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5년 후에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8,000원에도 사고, 어떤 때는 3,000원에 사고, 어떤 때는 2,000원에 사고, 그렇게 10년 동안을 이제 적립을 했습니다.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때요, 평가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10,000원에 시작해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0원 됐지. 그럼 뭐 그냥 원금 정도 회복했겠군. 근데 아닙니다. 그때 가서 평가해 보니까 주가는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2,410만 원. 들어간 돈의 2배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2,000원, 3,000원에서 수량을 많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만 반등하면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적립 투자의 위력이에요. 이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적립식으로 한 10년 했다. 목돈이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됐다. 1억이 됐다. 그러면 계속 주식형 펀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가 주가가 확 떨어지면 그냥 박살나버리니까. 목돈이 되면은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안정적인 그 상품과 공격적인 상품으로 좀 나눠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래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가? 자기 형편에 맞게 짜야 돼요. 내 나이, 내 재산 상태, 내 가족 상황, 자신의 성향,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짜야 되는데, 그건 금융회사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설문지를 줍니다. 거기다 기입을 그대로 하면, 아, 손님은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군요. 아직 젊으시니까. 아, 손님은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비율을 짜줍니다. 근데 이런 게 다 귀찮아? 그러면은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만을 공격적인 데 넣는 거예요. 내가 60대다? 100에서 60을 빼면 40이 남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40% 정도만 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에 넣고, 60%는 채권형이나 CMA 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야 돼요. 그런 그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짜서 투자를 해놓고 그냥 가만히 박쳐놓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이 정기적으로 이 조정을 해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50대 투자자입니다. 100에서 50 빼면 50 남아요. 그러면 공격적인 주식형에다가는 50%, 안정적인 채권형 CMA 40%, 10% 넣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사서 넣어놓고 기간을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6개월이 좋다고 생각해요. 6개월 동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요. 6개월 후에 가서 봤더니 주가가 올라가지고 주식형 펀드의 비율이 6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5대 28대 17이 됐습니다. 그러면 65% 주식형 펀드 중에서 늘어난 부분만큼만 팔아서 50%, 다시 원위치 40%, 10%로 돌려놓습니다. 왜?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에요. 50대인 나에게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65%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리스크가 큰 투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비율로 바꿔놓기 위해서 50%로 줄인 거예요.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반대로 주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주식형의 비중이 40% 정도로 예를 들어 줄어들었다.
그럼 반대로 채권형 CMA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쪽에 늘어난 것만 팔아가지고 다시 메꿔서 원래대로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놨습니다. 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것 같아서? 아니에요.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나이가 50대인 나에게 주식형이 4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야. 근데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돌려놓기 위해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들어가는 상품을 좋은 상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고르는 기준이 6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 넣으려고 하는 상품이 이번 달에 50만 원 넣어야 되겠는데 예금처럼 갖다 은행에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사셔야 돼요. 애매한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이 예금과 같은 저축상품은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 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회사가 운용해 주는가. 그 운용회사가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게도 하는 거거든요. 그 운용회사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이 간접 투자 상품인가. 이걸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다 팔았다, 주식 사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본업에 손상을 가도록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금. 요즘 이 절세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그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세제 혜택을 꼭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이 투자가 100명에 1명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입니다. 왜? 남존 일만 시키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집에서 한번 책을 읽고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